안녕하세요. 바로보기 방송입니다. 너무 많이 울었더니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대통령의 그 길을 가셨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뜻을 갖는 것이 죄인입니까? 저도 박근혜 대통령 그 시절에 5년 전부터 어려운 일을, 아니 집당, 사업체까지 모두 잃었어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 비전, 그것이 국민의 소망이기 때문에 제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도 감히 드러내거나 견주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 것만 지키려고 판단력을 흐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표님, 더 이상 얼마큼 국민이 울어야 합니까? 홍준표 대표님은 그 100여 명 국회의원들을 뒤에다 세워놓고 얼마나 더 민주주의를 배신해야 되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도 집과 땅과 사업체 모두 잃었다니까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응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는 꿈이 작았습니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구치소에서 나오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재판? 할 수 있죠. 저 같은 일개 국민도 5년씩이나 재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년 이상도 재판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신성한 육신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법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신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신체를 잘 보존해야 되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법은 법대로 이행해 왔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말씀드려서 구치소와 감옥을 보내십시오. 보낼 게 있습니까? 6개월 동안 그렇게 뒤지고 뒤져도 일주일에 4번 월화, 수 빼고 목금 아침 8시에서 저녁 7시까지 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일단 집으로 보내고
집에서 감금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 구치소에서 감금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와 인생을 깡그리 짓밟는 것입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죽이겠다는 것입니까?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은 나이가 66세. 작은 나이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재판의 과정을 성실히 임무를 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참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분에서 선언하신 발표는 국민의 가슴에 눈물과 피눈물이 나게 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옹호한다고 해서 단돈 1원이라도 생깁니까? 내 재산도 다 지금 집과 땅, 사업체까지 다 없어졌다니까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좋다니까요.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도 없습니다. 근데 왜 비웃어요? 많은 국민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비웃는 것을 가르치셨습니까? 죄를 짓지 못하고 약지 못하고 진실한 대로 살고 그것이 바보로 보입니까? 저도 방송을 하면서 사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작가를 나와서 IT 4차 산업 그거를 발전시키면서 문화 콘텐츠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그 K미르 재단에 대해서 관심이 컸습니다. 그게 국민 미래 먹거리이니까요. 그래서 구치소에서 나오시면 그냥 인간들이 만든 법을 그대로 재판 받으시면서 한쪽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길 바랬습니다. 안철수요? 그 사람을 믿으라고요? 그 사람이 IT 압니까? 아니, 안철수는 1차 산업은 농업이고 수산업, 임업. 2차 산업은 그 자연을 가공하는 가공산업, 전기, 수도, 건설업. 3차 산업은 서비스. 4차 산업이 IT 4차 산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IT 4차 산업으로 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원자력도 없앤다면서요.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력이 있었던 원자력도 없앤다면서요. 그러면 중화학공업 버려야 되고 조선업 버려야 되고 자동차 산업 망했고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뭘 갖고 먹고 살 것입니까? 에? 안철수가 IT 안다고요? 문재인 씨는 4차 산업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 갔는데요. 그건 그냥 단순 프린트 공장에 갔던 거더라고요. 4차 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
3차 산업이 서비스. 거기서 서비스 산업에서 종료됐습니다. 자, 4차 산업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4차 산업을 새마을 운동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마을 운동같이. 전국 4천만 명 IT 4차 산업 새마을 운동. 그걸 하실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K미르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가치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초 좀 박살내고 죽여야 됩니까? 그분에게는 신념과 철학이 있습니다.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그것을 우리나라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4차 산업을 맞이하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제 눈물에 피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재산이, 집과 땅이, 사업체가 다 없어졌다고 하소연하는 줄 아십니까? 한때는 힘들었습니다. 백혈병도 걸렸고 곡기도 끊었어요. 12일까지 단식했던 사람이에요. 단식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밥을 못 먹었어요. 12일까지. 그랬더니 온몸이 팔랑팔랑, 온 근육이 팔랑팔랑, 팔에서 다리에서 너무나 팔랑거려서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지경까지 단식했습니다. 단식이 아니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박근혜 대통령 살려주세요. 그 죄도 없는 사람 뭐가 두렵고 무서우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적폐 세력이니 뭐니 하면서요. 그렇게 하실 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단 한 명도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 국민을 정말 애심에 차서 그 국민을 생각하다 보면 가장 큰 고민이 뭐겠습니까? 국민 미래 먹거리입니다. 외교를 잘해서, 정치를 잘해서, 교육을 잘해서, 문화를 잘해서 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먹거리입니다. 입이에요, 입. 입구자. 밥 먹을 거. 그것만 생각하셨던 K미르재단이었기에 저도 박근혜 대통령을 용서해드리고 그분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바로보기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파 방송을 하는 행사를 참여하거나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다 보니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IT 공부를 했습니다. 3년 5개월 동안 이 나이에 무릎을 박박 뜯어가면서 공부가 안 되면 자고, 공부가 안 되면 자고, 공부가 안 되면 허벅지를 물어뜯고, 그러면서 재판을 3년 5개월 하면서 판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자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일원도 없는 거지가 되다 보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IT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졌습니다. 잘못입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왜 K미르재단을 했으면 IT 4차 산업으로 가자. 그래서 젊은 애들은 IT 4차 산업을 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문화 콘텐츠를 하자.
그게 4차 IT 4차 산업 문화 콘텐츠입니다. 5차 산업이 뭔지 아세요? 그 IT 4차하고 문화 콘텐츠하고 젊은 층과 중노년층이 힘을 합해서 그 4차 산업을 새마을 운동같이 4천만 국민에게 모두 하다 보면 요새는요 4천만 국민이 아니고 나만 보안 남의 것을 들어가서 크래커 해커 다릅니다. 좋은 일하는 크래커 나쁜 일하는 해커. 근데 4천만이 전부 다 IT를 새마을 운동같이 해보세요. 그게 시장이고 자본입니다. 그게 국민 미래 먹거리예요.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는데 뭔 그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까? 그거 지금 국가가 환수하고 있지 않아요? 붙잡아 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붙잡아 매서 뭐 누가 그거 활용하고 써요? 누가 활동합니까? 안철수가 합니까? 저도 살아야 되겠고요. 국민도 살아야 되겠고요. 대한민국이 살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 가치 때문에요. 제가 언제 박근혜 대통령 손이라도 잡아봤습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태극기 들고 나갔습니까? 전 마음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제 재판 일로도 울지 않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그 살기가 등등한 감옥소에, 감옥은 아니죠, 구치소죠. 죄가 없으니까 감옥을 안 갔으니까. 그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혼자 내동기쳤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딸, 우리나라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 그 따님이 평생을 지도자 수업을 받았어요. 평생을 영부인이 될 때부터요. 그 정도나 되니까 K미르재단을 발견한 겁니다. 아니, 안철수 씨나 문재인 씨는 IT 아세요? 저는 압니다. 한 4년 동안 전 단돈 1원도 벌지 못했어요. 그냥 어디 갈 수도 없었어요. 무슨 콘크리트 속에서 사는지 하늘만 보이고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환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정성진 목사님도 죽지 말라고 때를 따라 사랑으로 품으실 때마다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살아서 일어나서 그냥 무작정 너무나 갈 데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게 다 막히고 그래서 컴퓨터에 앉아있게 되다 보니 그것이 3시간, 4시간, 7시간, 8시간 근데 누가 돈 줍니까? 단돈 1원도 없는데 독학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디자인 책 한 바퀴 돌고 홈페이지 책 한 바퀴 돌고 방송용 프로그램 한 바퀴 돌고 서버 돌고 보안 돌고 그래서 IT에도 4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돌아보셨어요? 안철수 씨?
직접 해보셨어요? 하면 장애나 에러 안 일어나요? 나쁜 놈들이 해커 안 해요? 할 거 없어서, 갈 데 없어서 그러는 사람 그 자꾸 방해하지 않습니까? 4천만이 새마을 운동해야 된다니까요. IT 산업을. 그걸 정치의 의정자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키 갖고 들렁달렁 하는 게 대단하고 무서워 보여서 나쁜 놈들이 밑에서 나쁜 짓 하고 있는 거 분별을 못 하지 않습니까? 분별을 아는 게 없으니까. 정치만 하고 입으로 말만 해야 되니까. 행동해봤습니까? 말과 행동은 달라요. 언행일치라고 그러죠? 다릅니다. 오늘은 머리 만지는 것도 귀찮고 대통령 말씀이 그 전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 저도 법원에서 재판받아서 알죠. 판사님이 피고인에게 말할 기회를 줄 때 하셨던 말씀은 신문이나 보면 다 아실 겁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민주주의를 위하고 국민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갑까지 차시면서 직접 본인이 감당하고 재판받아서 민주주의의 산실을 보여주겠노라고 감당하겠노라고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6개월 동안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신 현재 시점으로서 죄도 없는데 다시 죄 구속?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 나에게 더 어려운 일이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잘못이 없다. 언젠가는 그 진실이 다 밝혀질 것이며 나를 믿고 따르는 국민들에게 그 국민들을 위하여 끝까지 해내겠다. 기억하십시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인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을 다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세상은 반드시 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악만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단지 선은 자유롭고 악은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제한을 걸려고 하는 것이 자유로운 자들을 싫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김세윤 판사님, 저는 3년 5개월 동안 재판받으면서 나름은 판사님들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세윤 판사님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여자인 저도 집과 땅과 재산을 다 잃고 정말 늙어서 60, 70, 80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너무 암담합니다. 지금 이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지만 단돈 1원도 생기지 않아요. 고객들이 한번 찍어주면 1원입니다. 그것도 까다롭고 엄격해져갖고 유튜브 방송 제한을 걸어서 저 같은 경우는 10,000명이 클릭을 해줘야 그때부터 단돈 1원이라도 생깁니다. 근데 여자들의 방송은
소비를 누가 하죠? 여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분들이 대세입니다. 여자들은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저는 여자인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치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세윤 판사님께서도 자녀가 계신다면 제 말에 충실히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너 따로 나 따로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먼 훗날 늙어서 죽을 때까지 부모로서 어떤 정신을 줄 것이냐. 나라의 비전과 가치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알고 살았을 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최대 행복이며 권리 아닙니까? 그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그 무대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대에 올라가느냐, 무대 아래에 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